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이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주, 창원, 목포, 김해, 거제 어느 지역을 봐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 불장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다들 관심이 좀 많으세요.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임장 가기가 너무 멀어서 엄두가 안 난다. 지방 임장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셔가지고 특히나 지방은 되게 좀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그럼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보려고 해도 어느 지역을 골라야 될지 다들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요새 막 핫하고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론되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넣은 것만 해도 지금 광주, 창원, 목포, 김해, 거제 5지역인데 이거 외에도 사실 더 많은 지역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지역 5개를 뽑아가지고, 그럼 이 지역 중에서는 좀 어디를 더 먼저 보면 좋을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오늘 주제를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공지를 하나 드리자면, 제 메디테라의 정규 강의 부동산 투자반이 8월 9일에 블로그 신청 공지가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론된 광주, 전남 목포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 김해시, 거제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차트를 가지고 부동산 지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특히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같은 경우는 창원시가 전체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구별로 쪼개져 나와가지고 창원시는 이제 성산구를 대표로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다 시 단위로 들어갔는데 이제 창원만 구 단위로 들어갔다는 거 인식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매매시장 강도로 보면 지금 김해가 1위를 달리고 있죠. 근데 2020년 말을 보면 창원시가 가장 높이 시장 강도가 높다가 지금은 좀 빠져서 이제 2위를 달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3위가 광주, 그리고 4위가 거제, 5위가 목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장 강도가 이게 뭐 상승 정도를 나타낸다기보다 이렇게 여러 요소를 합쳤을 때 시장 강도가 시장의 분위기에 점점 무르익고 있고 센 분위기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매매 가격으로 비교를 조금 더 해보면 조금 느낌이 더 난다고 해야 되나? 감을 잡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원시가 이전에 다른 지역이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 구간의 차이가 얼마나 났었냐를 이제 순위로 매겨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가치가 달라지면 그 시세의 그 평단가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지금 얼마나 흘러갔냐를 봤을 때 이 매매 평단가, 이 가격의 순위랑 이전 가격과 비교했을 때 이제 구간의 차이를 보면 그런 걸 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전에 비해 광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이제 4위 정도에서 구간이 좀 이 정도의 구간이 평균적으로 벌어져 있으면서 이 순위가 유지되어 오다가 이제 광주가 최근에 올라왔었는데, 근데 사실 광주는 여기서 비교하긴 좀 그래요. 왜냐면 광주 광역시이기 때문에. 이따가 광역시급끼리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어쨌든 우리가 최근에 관심을 갖는 지역 중에 광주의 위치는 이 정도에 있구나 라고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남 김해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한 3번째로 갔었는데 지금도 3번째 정도로 그냥 무난하게 유지하고 있는 정도네요. 그 다음에 경남 거제시는 이전에 비해 지금 중공업이 안 좋아지고 나서 좀 안 좋아지고 나서 최근에, 예전에는 좋았었는데 안 좋아지고 나서 최근에 좀 좋아지는 면이 반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전에 2위를 달렸던 시세에는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 가격을 아직 찾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전남 목포시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제일 아래 순위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고, 2018년도에 조금 올랐다가 다시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다시 곽강을 받고 있는데, 그래프, 가격, 매매 평단가의 변화나 추이를 보면 크게 다른 지역과 다르게 크게 좀 변화 없는 모습이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광주는 사실 광역시끼리 비교를 해야지 다른 시도랑 비교하면 조금 조건이 맞지 않아요. 근데 이제 워낙 제가 이렇게 넣었던 거는 관심을 가졌던 지역들이 그렇게 몰려 있을 때 내가 관심 갖는 지역이 어디쯤에 위치했나는 조금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껴서 같이 본 거고요. 그럼 광주를 광역시끼리 한번 보자고 한다면 지금 대전 시장 강도가 여전히 1위고 부산 한참 뜨거웠죠. 그리고 울산, 대구, 광주로 시장 강도가 광주가 제일 낮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매매 평단가를 봐도 부산, 대전, 대구, 울산, 광주. 사실 울산이랑 광주랑 울산이 한참 안 좋았을 때는 조금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했어요. 여기 지금 매매 가격 치료율을 보면 울산이 광주보다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었어요. 2019년 이때 좀 안 좋았을 때 다시 2019년 하반기부터 다시 치고 올라가서 지금 올라간 건데 울산이 원래 좋았다가 광주보다 좀 중공업이 안 좋아지면서 시세 평단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죠. 광주는 꾸준히 이제 매매 가격이 5위를 달리고 있지만 지금은 울산과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지금 가고 있는 거고, 다른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광주가 사람들이 이제 덜 올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평당가로 봐서도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이제 많이 떨어져 있죠. 다른 애들은 1000을 넘었는데 지금 1000을 못 넘었죠. 그리고 지금 광주를 보면 이 시세주의 이 구간별의 차이를 보면 2014년에도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좀 떨어졌었죠. 근데 지금 부산, 대전 애들이 가는 거에 비해서 지금 사실 울산은 뭐 중공업 산업이 안 좋아서 그렇다 치지만 광주는 그에 비해서 어쨌든 얘네들이랑 구간을 유지해서 가는 건 아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시보다 조금 덜 간 감은 조금 있긴 하네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그럼 이제 다음에 사실 올해 하반기가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전세가가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 키워드가 될 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방시장에서도 지금 전세가가 얼마나 받쳐주고 얼마나 기존의 전세가보다 많이 상승하냐에 따라서 이제 투자금이 줄고 가성비가 좋아지고 얼마나 내 매매 가격을 받쳐줄 수 있냐가 판가름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갖는 지역 5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전세에 관련된 지표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 강도로 보면 김해가 가장 좋죠. 그 다음에 창원, 성산구가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둘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지금 그래프상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거제, 광주, 목포는 비슷비슷하게 좀 밑에서 깔고 있는데 막 확 올라가진 않고 조금 서서히 조금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보이는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거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미분양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 강도가 좀 떨어졌죠. 그리고 광주도 지금 오히려 높아졌다가 2021년 초에는 높았다가 조금 조정이 됐죠. 그런데 이 시장 강도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매매 가격이 떨어진 건가요? 그건 아니고 시장 강도가 떨어졌다라는 건 이전에 비해서 상승 속도가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목포는 시장 강도가 제일 낮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오히려 고개를 들어서 우상향하고 있는, 맞아, 반등해서 쫙 올라가진 않지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 강도가 반영이 돼가지고 전세 가격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를 한번 보면 역시나 창원시 성산구가 전세 가격이 제일 높고, 그리고 전세 가격 지금 기울기를 한번 봐보세요. 시장 강도가 지금 김해랑 성산구가 시장 강도가 높은 편인데 지금 김해가 지금 세 번째 전세 가격이 줄로 봤을 때 주황 색깔 이 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원시 성산구인데 김해랑 성산구가 역시나 전세 가격의 기울기, 상승의 기울기가 가장 세다. 그래서 제가 전세가를 볼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전세 가격이 원래 높았던 애는 크게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다.
더 중요한 건 전세 가격이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크게 상승하고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하냐, 이 상승의 기울기가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유의미하다, 그런 지표가 더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지금 5개 지역 중에 전세 가격에 유의미한 변화를 갖고 있는 건 창원시 성산구와 경남 김해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물론 다른 지역은 다 뭐 별로다라는 건 아니고, 전세 가격, 전세 측면에서 우리가 하반기는 특히나 이제 전세 가격의 증감이나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 견인되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에 지금 하반기는 다들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소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창원시 성산구와 지금 김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데이터로 확인을 해봤을 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세가 상승을 유의미하게 보자고 했을 때 꼭 챙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의 요소가 공급 물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1년도에 사면 다음 한 바퀴 돌렸을 때 2년이 지나면 만기가 돌아오거나 이제 매도를 치려고 했을 때, 단타라고 하면 보통 한 바퀴 돌리고 제일 처음에 많이 생각하잖아요. 중간에 파는 것도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2년 후 매도, 4년 후 매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먼저 보게 되는데, 지금 21년도에 저희가 움직이게 되면 23년도에 입주 물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기준을 세우고 가면 좋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입주 물량을 보면 좋아요. 근데 광주가 22년에 좀 입주 물량이 있으니까 그 전에 들어가면, 사실 옛날에는 공급 물량이 다 소진되는 시점에 확인하고 들어가는 편이었는데, 요새는 좀 사람들이 정보도 빠르고 움직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공급 물량 이전에 좀 움직이는 수요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 공급 물량이 이제 있기 전에, 그러니까 마무리되기 전에 들어가도 안전할지를 좀 확인하고 들어가서 22년에 들어가는 게 유리할지 21년에 하반기에 들어가는 게 유리할지를 챙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내년에 이제 내년 상반기엔 이제 대선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제 광주에서는 그게 이 입주 물량이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그런 걸 좀 지켜보고 나서 가셔도 되고, 올해 하반기에 광주 가격이 공급 물량과 상관없이 간다 그러면 조금 미리 보셔도 나쁘지 않겠죠. 어쨌든 23년도, 24년도에는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이 잡혀있지 않다고 보여지니까 광주는 공급 물량 면에선 크게 리스크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그렇다고 하면 광주도 공급 물량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라남도 목포시는 어떠냐라고 하면 2020년에 입주 물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포가 사실 올해 들어가지고 좀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입주 물량이 끝나서 향후 입주 물량이 적어지고,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우리 지방의 남해 쪽, 하단 쪽에 부산 그리고 부산 쪽이 동쪽이잖아요. 동부 쪽이 워낙 가격이 셌었는데 이제 서부 쪽이 좀 그에 비해 약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부 쪽이 많이 갔으니까 서부도 이제 키 맞추기도 좀 들어가야 되고, 다시 이제 동부 쪽이 많이 올랐으니까 서부 쪽에 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목포가 같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공급 물량 면에서는 목포도 리스크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창원시인데요. 창원시는 구별로 이제 데이터가 나눠져 있어서 그 창원시를 한꺼번에 보려고 이제 입주를 다 같이 해서 볼 수 있는 플러스 데이터로 보는데, 창원은 2019년까지 이제 입주 물량이 많았어가지고, 특히 유니시티 쪽으로 해가지고 미분양도 있었고 가격을 좀 많이 못 받았다가 최근에는 유니시티를 위세해가지고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쨌든 20년부터 그 이후까지는 입주 물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김해시도 마찬가지로 2019년까지 공급 물량이 많았어가지고 김해시가 가격이 좀 많이 조정이 됐었죠. 그래서 20년부터 가격이 좀 하반기부터 좀 가파르게
가파르다고 하긴 좀 그렇죠. 다른 지역에 비해 그렇긴 한데 그래도 김해치고는 다른 시기에 비해서 작년 하반기에 좀 가격이 좀 갔었는데 앞으로도 좀 쭉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23년도에는 조금 입주 물량이 좀 있는 편이네요. 근데 김해시의 좀 특징이 되게 보수적인 거 아시죠? 실거주자분들이. 그래서 입주 물량이 좀 많거나 정책적인 크게 어떤 규제가 있거나 하면 얼음이 되는 분위기여가지고 김해시는 그런 요소가 있을 때 그 시점에서는 분위기가 약간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건 좀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김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거제시의 공급 물량인데요. 거제시는 2018년도까지 지금 공급 물량이 많다가 그 이후로는 지금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은데 좀 거제는 특이하게 지금 21년도에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미분양 증가 탑10 지역 중에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주 물량은 별로 없는데 분양하는 물건들이 좀 있는데 그 분양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미분양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분양했던 애들이 좀 해소가 안 돼가지고 준공 후 미분양이라고 하죠. 보통 악성 미분양이라고도 불리고 그런 물량들이 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남 거제시 같은 경우는 전국 미분양 증가 탑10에서 이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3월 이후부터 보면 3월, 4월, 5월 모두 1000세대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제에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미분양이 어떤지 현장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이게 소진되는 정도에 따라서 가격 주변에 흔들림 그리고 가격의 추이를 보면서 아마 이거를 좀 투자 전략으로 활용해서 들어가시면 어쩌면 기회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이 미분양이 악성 미분양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 현장의 분위기를 봐가면서 움직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물량에 관련해서 좀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그거가 관련해가지고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이제 관리를 하려고 지역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아산, 김천, 양산, 창원, 광양, 거제가 있는데 지금 창원은 지금 이후에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서 지금 미분양이 좀 해소가 되면 좋을 것 같고 거제는 지금 미분양이 오히려 지금 좀 늘고 있잖아요. 워낙 높고 지금 악성 미분양 이 회색깔로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이게 준공 후 미분양에서 악성 미분양이 지금 이만큼 쌓여 있는 걸로 나와서 현장에서 이 악성 미분양들이 지금 어떻게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부동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매매시장 강도, 전세시장 강도, 그리고 매매시세 추이, 전세시세 추이, 그리고 공급 물량과 미분양 물량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어느 지역이 그래도 5지역 중에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를 알아봤어요.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공급 물량이 많지 않으면서 전세시장 강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매매도 따라가고 있고 해서 지금 앞으로 하반기에 전세가 상승이 이제 키워드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 5지역 중에 데이터로 봤을 때 그나마 안전하겠다. 그나마 좀 눈여겨 먼저 보면 좋겠다 하는 지역들은 그 전세 시장 강도가 셌었던 우리 창원, 성산구와 김해 얘네 두 개는 공급 물량도 크게 잡혀있지 않았었죠. 그래서 얘네를 좀 먼저 보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제 생각에는. 근데 다른 지역들도 말씀드렸듯이 그 요소별로 지금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자마다 그 기준이 틀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가를 항상 좀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리고 기준이 되는 것 중에 또 수요 공급 이 기준도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전세가 상승이 얼마나 이 시장에 기여할 수 있고 크게 큰 흐름을 좌지우지할 거냐라고 다들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전세가의 움직임 그리고 이 공급 물량이 얼마나 반영이 될 수 있나
이런 거를 받쳐줄 수 있냐, 이 전세가를 받쳐줄 수 있냐라고 하는 자료를 봤을 때 이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하는 지역은 지금 창원 그리고 김해 이렇게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모든 데이터를 본 것도 아니고 그 지방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모든 요소나 조사할 내용을 다 보고한 것이 아니라서 사실 그 5지역 중에 딱 그 2지역이 제일 좋다, 그 지역만 봐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지역이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기준을 잡고 먼저 어떤 지역을 보면 좋을까 고르지도 못해가지고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을 어떻게 끊었으면 할까라고 그 요소를 드릴 때 이 정도의 요소를 가지고는 우선 나눠볼 수 있겠다라는 거를 제시해 드리는 거지, 다른 지역은 절대 안 봐도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현장에 봤을 때는 충분히 또 다른 지역이 더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저도 데이터를 뭐 우선하는 투자자는 아니고 현장을 더 우선하는 사람인데, 이제 제가 그 5지역을 다 가보고 나서 다 비교를 한 다음에 강의처럼 여러분들 제시를 해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가볍게 데이터나 기준으로 잡고 있는 이제 전세가, 중요한 요소인 전세가 요소 하나랑 이제 데이터 요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래도 먼저 가볼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너무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